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최근 부동산적인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총선을 대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정말 PF 대출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니 그런 것과 관련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좀 계속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나왔던 소식들을 조금 집대성하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하는 내용이 오늘 1월 10일 날짜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제가 늘 알려드리잖아요. 대구 부동산의 관점에 맞추어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자면요.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게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노후 계획도시 정비법,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택지지구 개발된 곳 중에 20년 이상 된 곳들은 면적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이 법에 따라서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었거든요. 주거 지역에서 평균 용적률을 100% 내외로 상향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 시에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세부적 요건들은 확인해 볼 수 없었거든요. 그냥 도시별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24년도 하반기에 이 정도로만 언급됐기 때문에 성서 이런 데는 다 포함이 될 건데 지산 법물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포함이 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하반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세제 혜택을 준다, 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개인 같은 경우에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소형 신축 주택 5구 60제곱미터 이하, 우리가 보통 아파트 기준으로 5구제곱미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한 25평 정도의 신축 기준으로 방 3개, 헌실 2개 있는 그런 구조를 얘기하거든요. 60제곱미터 이하라면 25평 이하의 아주 소형 건물들, 그것도 신축들을 이제 만약에 사게 됐을 때에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도권은 아니다 보니까 이때는 3억 이하만 해당한다라고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소형 신축 주택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다가구,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이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 기준으로 즉 올해부터 25년도 12월까지 지어진 것들을 구매하게 되었을 때는 주택수에 제외시키겠다라고 했는데요. 조금 이상한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위에 신축 주택들을 사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비과세 받는 거 있죠. 이거를 미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매입했다라고 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이 주택수 제외라는 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이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해석해보면 다주택자만 가능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투자자들은 투자를 좀 열심히 해라, 이런 의미로밖에 비춰지지가 않는 건데, 1주택자는 오히려 못하고, 만약에 기존에 주택이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해당 사항이 없다 보니까 마음껏 이런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을 늘려나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은 아무튼 있는 그대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꼭 신축뿐만 아니더라도 기축주택,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다가구, 오래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2년 동안은 구입해서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는 역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기존에 뜨거웠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가능성도 이제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지방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가장 앞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게 준공업 미분양이거든요. PF 대출에 대한 심각성이 매우 커지고 있고 21년도쯤부터 분양이 참 안 되기 시작했어요. 미분양이 엄청 쌓여 나갔던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준공이 되는 시점이 지금 24년부터 도래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뭐 이미 사건이 좀 많이 터졌고 앞으로도 계속 커져 나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으로 관리 방안을 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공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세부 부담을 경감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에 원시 취득세 3.08%죠. 지방세까지 해서 요거를 최대 50%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만한 가장 첫 번째 지역은 파동 지역이 아닐까 싶고요. 대구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뭐 볼리동 일대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뭐 애초에도 좀 높은 확률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좀 확실히 된 게 아닐까.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구입자에 해당하게 될 건데, 앞으로 또 2년간, 즉 24년과 25년도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85제곱미터 6억 이하 것들을 대상으로요. 뭐 보통 우리가 32평, 33평의 84 타입을 노리니까 웬만해선 다 들어간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매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역시 주택수에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취득세, 양도세, 뭐 보유세 모두 다 포함이 안 된다는 거고요. 이때에는 기존의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즉, 지금 현재 1주택이 있는 사람도 투자 용도로 뭐 사는 거 이거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뭐 이런 얘기다 보니까 앞으로 이 준공업 미분양 6억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이 많이 가질 거고요. 6억이 좀 넘어가는 것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할인 분양을 해서 딱 6억 정도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건설사 시행사 측면에서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준공업 미분양 물건들은 그냥 6억이 마지노선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였던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기존 1주택자가 한 개를 더 샀을 때 어떻게 이제 특례를 적용하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도 가액이나 지역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아마도 아까 봤던 3억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나, 아니면 광역시 자체는 좀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우리 대구를 뭐 인구 감소 지역까지 넣어서 하기에는 좀 과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해당 사항이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보겠고요. 이 투자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기라는 측면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국 투자 심리라고 하는 것은 실거주자만으로는 움직여 나가기 쉽지는 않다는 거죠. 뭐 실거래는 분명히 받쳐지긴 했지만은 뭔가 과열되고 뜨거워지고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이 좀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가 활동할 수 있는 순간부터는 뭔가 투자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지금 딱 얘기 나왔던 것이 정말 좀 그런 거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 우리가 뭐 대구를 기준으로 또 25년, 26년 이후로 좀 노려보자라고 하지만은 뭐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다 아는 시점에서 지금부터는 좀 눈치 싸움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24년도부터 빠르게 뭔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고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나올 때마다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